새벽녘 궁궐 깊은 곳, 잊혀진 정각 한가운데에서 정적이 뚝 떨어졌어요.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고 창문 너머 달빛은 검게 물든 제단 위를 외면한 듯 빛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왕의 깨어남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왕의정의 처소 안에서 피어나는 이질적인 공기만은 분명 느낄 수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병색도 회복의 기운도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고요히 숨을 죽이고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궁궐에선 왕의정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조정 안팎에선 억눌린 안도감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감돌았어요. 그의 처소는 철통같이 닫혀 있었고 궁녀와 내관 중 그를 직접 본 이는 거의 없었죠. 중전은 태아와 함께 조용히 궁의 한편에 머물렀고 대신들은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상궁과 내관들 사이에선 설명할 수 없는 냉기와 압박이 처소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말이 돌았고 매일 새벽이면 왕의정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속삭임과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여리는 이 흐름이 단순한 병환이나 악기운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챘어요. 그녀는 왕의정의 기운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무거운 존재를 느꼈어요. 그것은 잠깐 악기에 물든 자의 흔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가 그의 안에 들어앉은 느낌이었죠. 경기석은 더는 반응하지 않았고 가섭스님은 아무 말 없이 단지 기도만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팔척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도 이번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더 완전하고 치밀한 모습으로요. 왕의정 안에서 그것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미 세상과 연결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강철도 그 기운을 느꼈고 여리에게 곧바로 알려왔어요. 여리는 강철이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했고 강철 역시 진중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망설일 틈도 없이 용단골로 향했어요. 팔척기가 완전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척기가 왕의정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진실은 도성 전체를 뒤흔들 위협이었어요. 겉으로는 왕이 깨어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존재가 그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서막이었으니까요. 여리는 더 늦기 전에 봉인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철 역시 그 판단에 깊이 동의했어요. 결정적인 건 왕의정이 깨어난 뒤로 도성에는 알 수 없는 이상 현상이 잇따랐다는 점이었어요. 불길한 징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고 궁 안의 공기마저 점점 무거워졌어요. 누군가는 왕의정이 이미 죽은 것이 아닐까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 안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깃들었다고 두려워했어요. 모든 징후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팔척기는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는 아주 깊숙이 왕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왕의정의 기운을 감지한 여리는 가섭스님과 은밀하고 조용하게 다시 의식을 준비했어요. 경기석을 품은 재단, 넙덕이 남긴 마지막 봉인 의식서, 그리고 팔척기를 억누를 수 있는 야광축까지 모두 모아야 했어요. 궁궐 안에서 움직이기엔 너무 위험했기에 그들은 비밀리에 궁녀의 방을 개조한 제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어요. 강철은 재단을 구축하는 동안 도성의 수상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는 팔척기의 기운이 궁궐 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됐고 특히 왕의정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커졌어요. 여리에게 그 불길한 기운을 털어놓았고 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봉인의식을 서둘러 준비했어요. 국내의 대신들 또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일부는 왕의 변화에 의문을 품었고 일부는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어요. 팔척기의 기운은 궁궐의 구석구석을 스며들고 있었고 아무도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정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여리와 강철은 마지막으로 넙덕이 남긴 비책을 확인했어요. 바로 왕의 몸에서 악기를 떼어낼 수 있는 진혼의 문여제였어요. 하지만 이 의식은 무녀의 생명력을 상당 부분 소모시키는 방식이었고 여리는 강철에게 이를 숨긴 채 준비에 들어갔어요. 강철은 여리의 결의를 알아챘지만 아무 말 없이 함께 의식을 준비했어요. 마침내 그날 밤 봉인의식이 시작됐어요. 가섭스님과 함께한 기도, 강철이 새긴 부적, 그리고 여리의 진혼 노래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왕의정은 강제로 제단 위에 올려졌고 그의 몸속에서 강렬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팔척기는 완전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실체를 드러내며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궁궐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것이 봉인의식에 집중됐어요. 바깥에서 몰래 지켜보던 풍사는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였어요.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 순간 중전의 처소 안에 기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아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달랐고 아이를 안고 있던 중전은 문득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깊은 본능의 경고였어요. 제단 위에 올려진 왕의정은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엔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온몸에 번진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어요. 강철은 가슴 속 야광줄을 꺼내 제단 중심에 놓고 여리는 마지막 진원의 부적을 펼쳤어요. 동시에 가섭스님은 두 손을 들어 강력한 진원을 외쳤고 강철은 제단 바깥에서 수호진을 강화하며 마력을 보탰어요. 그 순간 왕의정의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뻗어나와 여리의 팔을 휘감았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떨쳐냈어요. 그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마치 팔척기가 그녀의 감정을 건드려 약점을 파고드는 듯한 기운이었죠. 여리는 자신을 흔드는 그 감정을 꾹 눌렀고 마침내 야광주가 강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단 바닥이 울리며
땅속에서 또 다른 기운이 솟구쳤어요. 풍산이 재단 근처에 다가서자 봉인 의식에 반응한 듯 그의 발밑으로 빛이 갈라졌고 그 사이로 하나의 물건이 솟구쳤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호패였어요. 강철은 그것을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그것을 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호패는 단순한 징표가 아니었어요. 마치 팔척기의 일부를 담아둔 매개체처럼 봉인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리는 호패에 손을 대려는 강철을 막았고 그 사이 왕희정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재단을 삼켜버리듯 휘몰아쳤어요. 순간 여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이 땅은 아직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자 검은 기운이 다시 움츠러들었고 왕희정의 몸에서 뭔가 분리되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팔척기의 형체는 거대한 안개로 변해 천장을 뚫고 빠져나가듯 사라졌지만 그 끝에 남은 잔해는 재단 위에 덩그러니 떨어졌어요. 그건 사람의 손이었고 손에는 봉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왕희정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여리는 그의 내면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낯선 그림자를 느꼈어요. 가섭스님은 낮게 속삭였어요. 봉인은 성공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네. 그 그림자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 봉인 의식이 끝난 후 재단은 무너졌고 왕희정은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호흡은 아직 살아있었고 곁에 앉은 여리는 조용히 그의 맥을 짚었어요. 가섭스님은 한참을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척기는 떠나지 않았어. 다만 스며든 곳이 달라졌을 뿐. 그 말에 강철은 미간을 찌푸렸고 여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 봉인은 그저 일시적인 제어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팔척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존재는 여전히 세상을 떠돌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왕희정은 회복했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말수가 줄고 혼자만의 시간을 길게 가지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차가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스로 궁궐을 나서 조용한 별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국정은 대신들에게 위임했어요. 여리와 강철은 그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왕희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어요. 강철은 여리에게 물었어요. 그날 재단 위에서 분명히 팔척기는 떠났잖아. 그런데 왜 희정의 눈빛이 그날 이후 변한 거지? 여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봉인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쩌면 다음 그릇은 이미 정해졌는지도 몰라요. 혹은 그 의지는 아직 왕의 내면에 남아있을지도요. 강철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빛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이질감이 두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남겼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